안녕하세요. 일양 사천동에 나눔을 실천하는 하나봉사대 이춘옥입니다. 저 이름을 소개한다는 게 좀 쑥스러운데요. 옛날에는 이제 집안 어른들이 이름을 막 져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집안 서당 어르신이 봄에 태어났다고 그래서 봄춘의 구수로. 뜻은 너무 좋은데 누가 뭐 이춘옥 씨 하면 되게 촌스럽고 쑥스럽고 막 그렇거든요. 뭐 지내다 보니까 제가 3월생이고 봄에 태어났으니까 아마 훌륭하신 분이 잘 지어주셔서 지금 이렇게 산뜻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고향은 충남 서산, 서산에서 태어났고요. 위에 큰애가 딸이고 그 다음 연년생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남편하고는 서울에서 만나서 연애를 한 3년 하다가 그러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제가 직업이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였는데 이제 결혼과 동시에 직업을 놓고 아이들 육아를 신경 쓰고 그렇게 하고 이제 신혼을 즐기면서 지냈죠. 나를 소개한다는 게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육아를 시작하고 가족 그 테두리 안에서는 엄마, 아내 이렇잖아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들 연년생을 또 낳았어요. 연년생 낳다 보니까 거의 아이들한테 한 10년? 10년을 아이들한테 저기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제가 너무 무의미하게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면서 생활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게 지금의 봉사대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천으로 옮겨져서 지금 한 6, 7년째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봉사대는 독거노인분들,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 그런 분들 위주로 이제 사실은 봉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좀 봉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모든 단체들이 봉사를 쉬고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이러고 나서는 이제 봉사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해온 그 봉사는 엄마 손 반찬 배달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달 매주 하는 봉사가 있어요. 급식 봉사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들어가는 이제 기관에 들어가는 급식 봉사가 있고 추석에는 송편, 이제 구정에는 떡국떡 나눔해서 또 대상자들 거의 한 80가구 해서 또 나눔을 하고요. 그렇죠? 여름 6월에는 열무김치, 또 겨울에는 김장용 그런 나눔을 해서 실천을 하고요. 저는 이제 좀 가장 행복했다라는 거는 이제 27에 결혼을 해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제가 딸을 낳았어요.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첫 아이를 낳으면서 저는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던 게 세상에서 이렇게 깨끗하고 순수하고 어떻게 이런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선물이 다가왔나 할 정도로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행복한 나머지 이름도 이제 손수 한글로 지어서 이름도 샛별이라고 이름을 졌거든요. 저희 아들은 뭐 그 첫 아이 때 그 기쁨이 너무 컸었는지 연년생을 낳았는데 아들인데도 그때 첫 아이 낳았을 때만큼은 기쁘지는 않았어요. 아니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제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 느끼지는 못했지만 살면서 가장 큰 선물이고 보물이고 그래서 진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자녀들 출산이 제일 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나와서 전공을 바꿨어요. 전공을 이제 바꾸면서 중어중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유학을 가야 되잖아요. 유학을 이제 가야 되겠다고 저희한테 이제 도움을 청해서
아, 그러면 너가 전공이 중어중문이니까 그러면 유학을 해라 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시기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 또 코로나 이러다 보니까 아들을 지금 한 5년째 못 봤어요. 뭐 얼마든지 뭐 가까운 거리니까 볼 수는 있는데 시기적으로 막 한 2시간이면 와도 될 거리를 막 뭐죠? 경유해서 오고 하니까 막 12시간 뭐 몇 시간씩 온다 하니까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뭐 카톡도 잘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다고는 하는데 부모 입장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우 음식도 안 맞고 그러는데 이제 자기 꿈을 위해서 가긴 갔는데 시기적으로 이제 나라 대 이제 문제니까 세계적으로 문제다 보니까 이제 겹친 게 겹쳤죠. 다행히도 이번 여름에는 한번 나와 볼게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유년 시절에는 오남매 중에 딸로는 셋째, 형제로는 네 번째예요.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면 한 100살쯤 되셨겠죠. 근데 이제 막내딸이고 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그 좀 가부장적인 게 좀 많으셨고 뭐 좋은데 학교 가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꿈을 개발하고 이런 사고는 좀 적을 때여서 아버지가 그거는 이제 뭐 딴따라라는 어떤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예고를 못 갔어요. 예고를 못 가고 이제 제 꿈을 이제 펼칠 수가 없었었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앞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렇게 노래 부르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에는 학교 대표로 경연대회 나가서 수상한 경력도 있고 사실은 그랬는데 지역사회 살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분들이 가끔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그 분야는 아니지만 좀 소리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락, 판소리 같은 걸 좀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가락을 하면, 우리 소리를 하면 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뭐 생각도 못했고 사실은 엄두도 못 냈는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수들도 보면 막 아침에 노래 부르기 힘들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소시적만 생각하고 의욕만 앞서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기회가 된다면 좀 괜찮으신 분을 찾아서 좀 맹 연습을 해서 아주 속성으로 배우고 싶은 생각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았고 저는 이제 부모님 유전자를 좋은 유전자를 제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행동, 남을 좀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영상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하다, 저를 낳아줘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